안녕하십니까. 월요일 JTB 뉴스입니다. 이 터널이나 지하 차도는 화재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주 시내 터널과 지하 차도에 대한 소방 점검은 20여 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진북터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소화기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에는 알림등이 꺼져 있어 터널에서 불이나 연기가 차면 소화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가 부랴부랴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청소 중에 현장을 점검하고 유압 있는가 점검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에는 소화기는 있지만 어쩐 일인지 소화기함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주에 있는 또 다른 터널입니다. 소화기를 확인해 보니 먼지가 새카맣게 앉아 있습니다. 점검표를 보니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 언제 점검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주의 터널 2개와 지하차도 4곳은 지은 지 16년에서 25년이 지난 상황. 하지만 전주시와 소방본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그동안 소방 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아예 안 잡혀 있어요, 지하차도는. 네,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는 거죠. 일단 대형 사고 이후 다른 지자체들은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터널과 지하차도 관리 규정조차 없습니다. 따로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요. 터널 관리 차원에서 안 쓰게 될 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지 관계 당국이 나몰라라 하는 동안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길이 끊길 위기에 처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오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깔기 위한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완주 한 전원마을 앞을 지납니다. 교과기로 도로가 놓이고 이 도로가 맞은편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 제 옆에 있는 이 도로는 끊기게 됩니다. 이 도로는 마을로 들어서는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마을이 고립되는 걸 막기 위해 설치된 우회로는 폭 6m짜리 통로 암거, 이른바 토끼굴입니다. 레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물이 집중적으로 갇히게 되면은 이용할 수 없어서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마을이 생기기 전 이미 도로 설계가 끝나서입니다. 미리 계획된 도로를 반대할 수는 없으니 통로 암거라도 원래 마을 진입로 자리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설계 바꿀 수 있었으면 저희가 민원인분들한테 설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을 주민분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도로 계획이 다 확정이 되는 이유예요. 거기에 전원주택을 허가를 내준 것도 완주군이기 때문에. 완주군도 주민 편이 아닙니다. 민원 해결은 사업을 벌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야기되는 전체적인 민원을 거기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딱한 사정이야 알겠지만 정해진 계획은 조금도 물을 수 없다는 불통에 조용했던 전원마을에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김제 용지에는 익산 왕궁처럼 축사가 몰려 있어서 AI 발생과 악취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매입을 통해서 축사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50여 양계 농장이 몰려있는 김제 용지에서는 그동안 5차례나 AI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만 1,760억 원. 전라북도는 양계 농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5곳을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3곳만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축사, 거리 규제 등으로 이전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건데 사업 확대가 힘들게 됐습니다. 가금류 안에 500m 거리 제한과 그 철새 도로지에 대해서 3km 거리 제한이 있어 이전 조건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계 농장과 70여 양돈 농장까지 용지에 몰려있는 120여 축사 전체를 사들이는 방안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국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AI 예방은 물론 이웃한 혁신도시 악취와 새만금 수질 오염까지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힘들어진 형편입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왕궁처럼 새만금 수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용지 지역의 축산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을 통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특별관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 용지의 축사 전체를 사들이려면 77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추위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승강장에 바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고창군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단을 꾸리고 고창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익산시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원광대 병원과 남부시장 주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동장군 쉼터를 10개소로 확대해서 겨울철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지역 노인들의 축제인 마이 청춘제가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노인들은 노래와 연주, 전시회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배운 솜씨를 선보이며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실군 농업인 대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42명의 농업인들은 지난 3월부터 복숭아반과 6차 산업반 등 2개 과정에 등록해 모두 25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홍보 자문단을 꾸리고 고창 알리기에 나섭니다. 고창 홍보단은 주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등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맡게 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 21.15% 인상을 잠정 결정한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인상안 철회와 공청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달리 교육, 언론, 법조, 시민사회 추천 인사가 하나도 없고 의원 1인당 주민수와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입니다. 참여연대는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 설문조사가 아니라 공청회를 택했다며 이는 찬성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주 역세권의 공동주택 공급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주역 뒤쪽 호성동, 우화동 일대를 전주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이곳에 2025년까지 7,80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한 해 의료비 지출이 1인당 3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당뇨병과 고혈압, 관절증 등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의료비는 전북의 경우 1인당 3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7만 8천 원보다 4만 7천 원이 높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군산을 찾은 관광객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고군산 군도가 293만 명, 근대 역사박물관이 74만 명 등 모두 5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2,9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광역 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으로 관광 산업을 더욱 더 활성시킬 계획입니다. 순창과 전남, 담양을 잇는 국도 24호선 구간이 내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됩니다. 순창 담양 국도 확장 공사는 지난 2009년에 착공했으며 8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순창 담양 국도 확장 공사가 마무리돼 두 지역의 관광자원 연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임실군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임실군청에 수사관을 보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49살 A씨와 39살 B씨는 지난 6월과 8월 하천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해외 연수 경비와 지역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7살 A씨를 붙잡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여자친구 5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사이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무주와 지난해 날리던 눈발은 오전에 모두 그쳤고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군산이 8도, 무주, 진안이 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영등동 제일맨션타운 부녀회에서 60만 5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개화면 창북 1마을 주민들이 52만 2천 원. 그리고 남원시 송동면 신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군영 총재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